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기간 대비 서아시아사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자, 우선 서아시아사의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립 내용을 보았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서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까지를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서아시아는요, 어떤 문명에서 시작됐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끼고 있었고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의 세계보다는 현실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60진법을 만들었고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60진법, 태음력. 자, 그럼 비교해서 이집트 문명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문명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바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서아시아, 아시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최초의 서아시아 통일 국가입니다. 아시리아의 특징이라고 하면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하면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가혹한 통치입니다. 이 가혹한 통치 때문에 아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에게 반란을 당하게 되고 바로 빠르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고요. 이곳을 다시 통일하게 된 기원전 6세기의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기억해야 될 왕이 2명이 있었어요. 우선 키루스 2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인더스강부터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중요한 정책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정책의 이름은 중앙 집권 정책입니다. 중앙 집권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주를 20여 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왕의 눈, 왕의 귀와 같은 감찰관들을 파견하게 되고요. 그 총독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요. 화폐와 도량형 등도 통일한 시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면 이 아시리아의 가혹한 통치와 비교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그게 바로 관용 정책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정복한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고유한 풍습을 존중해주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한 관용적인 모습 때문에 여러 지역을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에게 많은 반발을 사지 않았던 거죠.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그리고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대제국을 이룩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갔으나 그리스에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는요, 기원전 4세기 말에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이란계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이에 잠깐 있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국가예요. 이 파르티아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 동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와 갈등을 겪으면서 쇠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도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에 총독을 파견한다는 점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동서무역을 독점하게 되고요. 로마와도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가 있었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파르티아도 아까 로마에게 멸망했고 사사왕조 시기에도 이 로마와 경쟁을 했다는 걸 보아서 볼 때 이 로마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왕조로 기억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요, 내부의 반란과 비잔팀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쇠약의 길을 가게 되고요. 7세기 되면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던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겼던 이 사건을 뭐라고 했죠? 바로 헤지라라고 했습니다. 622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고 나서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나중에 다시 메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죠. 이렇게 통일을 했던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공동체 세계는요,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칼리프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칼리프, 4명의 칼리프가 차례대로 선출이 되고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게 되는 이 시기를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했었어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마지막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내분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우마이야 가문이 그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세습을 하게 된 시기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 시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기 그리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시기는 선생님이 수도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 후 우마이야 왕조는 코르도바입니다. 자, 여기서 대답을 잘 못하시면요,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요, 아랍인을 우대했어요. 아랍인 우대. 그리고 이슬람교를 어떻게 했죠? 차별했습니다. 네, 차별.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 아시리아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요. 이렇게 가혹한 통치, 이슬람교를 차별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에는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을 하고 다시 들어서는 아바스 왕조는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처럼 이 관용 정책을 펼친 모습 기억하죠?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운 사람의 정치 모습이에요. 자,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면제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에서 기억할 수 있는 또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탈라스 전투예요. 이 탈라스 전투는 중국과 전쟁했던 건데 어떤 중국 왕조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당나라였어요. 여기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요,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국제적으로 커다랗게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요,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공존하게 되는 이슬람 세계의 분열 시기가 되게 됩니다. 칼리프는요, 점차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나갔던 아바스 왕조는 결국 13세기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아시아 공부했던 거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맥락 위주로 훑어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또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녕!